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우 전 수석 수사에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던 검찰. 이번에야말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게이트의 뿌리에는 최태민 일가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최태민 씨 의붓 손자이자 최순실 씨의 의붓 조카인 조영래 씨를 모시고 지난 40년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지난 2월 특검 수사에 이은 세 번째 수사기관 소환입니다.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인사개입과 세월호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오늘 조사에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집중 조사할지, 또 조사 후 앞서 특검에서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그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우병우 전 수석. 과연 이번 조사를 통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불려나온 건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구속의 문턱에서 매번 돌아왔던 우 전 수석.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나오시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지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겁나게 얘기했는데요. 아, 그럼 또 다음 주부터 또 긴장해서 질문 말 못할 수 한마디 있어요. 드릴까요? 아, 질문이요? 예. 아, 다음에 주시면 안 될까요? 감옥 가고 싶어요? 아, 아니요. 요즘 감옥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변호사님? 네, 저도 무섭습니다. 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감옥 가는 분들 안 가게 빼줬으니까. 노영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모든 문제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이종훈 평론가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제가 보는 평론가 중에 한 16번째로 훌륭한 것 같아요. 아, 17번째 아니고? 아니, 위에 15명 아무도 없어요. 자, 우병우 수석. 네. 어떻게 됐어요?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죠. 레이저 쐈어요, 안 쐈어요? 그동안 뭐 레이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올 때 뭐 좀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눈을 약간 좀 내리까는 듯한 예. 좀 그런 표정이었고 그 전에 검찰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 깔아. 뭐 검찰에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 검찰에 들어올 때 뭐 기자한테 뭐 째려봐서 그러니까 예. 일종의 레이저라고 불리기도 했고 아하.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사진이 찍혔죠. 그러니까 그렇죠. 팔짱을 사진. 끼고 있는 사진이 찍혀서 와 정말 저렇게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대체 피의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역대 최악의 검찰 구력 사진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검찰 창문마다 다 가리기도 했었는데 예. 또 그게 이제 우병우 때부터 비롯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대답을 했고 뭐 예. 이렇게 노려보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아하. 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네.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법조계 인사들이 보기에 이게 위기에 처해서 연기하는 건지 진짜 심경이 변한 건지. 근데 진짜 심경이 변할 가능성은 잘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심경이 변했다기보다는 예. 이번에 상황이 조금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예. 나 정말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가기 싫다 그러면 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싫다는 얘기냐 예.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거기 가기 싫다. 그러니까 구치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또 나 혼자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막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서 뭐 검찰 고위 관계자들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그런데 보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검찰 그 특수본 일기 수사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지금 세 번째예요. 이 특수본 일기 때 받았고 특검 네. 때 받았고 특검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나요? 특검 때는 사실은 검찰 관계자를 조사를 못했고요. 특검에서 검찰 특수본 일기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윤곽근 고검장이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묻혔어요. 묻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사 다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하게. 누가요? 윤곽근 팀장님이 그 고검장이.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지금 그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본 2기에서.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신들 그런 식으로 그 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날 넣으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서 같이 그냥 하자. 같이 묶이시면 되겠다. 예, 뭐 그런 아하.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근데 그동안에 특검에서는 아예 그런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조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사한 거 플러스 이번에 46명, 50명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승건 차장님이 지난번에 그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우리 너무 억울하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니네는 우리 수사 못한다고 하느냐. 막 화를 냈는데.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예. 확 기분 나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불쾌하다는 심정을 딱 드러내면서 하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이제 왔는데 우병우 수석의 얼굴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절치부심했다. 아하.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이번에는 간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 심리 분석, 사람의 인상 분석, 이게 전문가이신. 그러니까 눈빛이 오늘 질문도 하기 전에 막 대답해요. 모든 문제 전문가를 이렇게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벌써 딱 그렇게 대충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네. 아니 눈빛이 좀 많이 겸손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절반만 겸손해졌다. 그래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실제로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구속이 딱 이번에 돼야 딱 절반이 아니면 49%쯤, 51%쯤. 52% 정도. 52%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속이 딱 이게 절감이 돼야 예. 그때는 확실하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딱 들어갈 때 예. 그때 딱 이 청사 건물을 다 올려다보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제 그런 광경이 연출될 것 같고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덜 겸손한데 사실은 오늘 검찰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족을 지금 무더기로 기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센 얘기다.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족까지 걸 수 있으니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워낙 뭐 이 후배들이 많잖아요. 야. 그러니까 수사 기류에 대해서 대강은 듣고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게 비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족에게까지 다 예. 이게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의 이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괘씸죄 적용일 거라고 전 봐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뭐 여차하면 다 이렇게 안고 자기가 다 그냥 다 물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예. 검찰이 아주 비장의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검찰 수뇌부가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어찌됐건 전담하고 있는 그 첨단 범죄 수사팀의 이군수 부장검사께서 뭐 개인적인 연고도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온 가족 무더기 기소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웃는데요. 웃는데요. 아닌가요? 탈세 관련된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예. 탈세 의혹 관련돼서. 왜냐하면 정강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 지난번에 박채윤 씨인가요? 네, 박지윤 씨. 예, 어느 병원 원장이죠? 그 이름 기억이 전참 김영재 원장의 김영재 의원의 박채윤 부인을 그때 당시 배임 횡령으로 하려고 털었는데 그때 녹취록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회사하는 분들은 배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늘 노출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예. 배임 횡령, 뭐 탈세 이거는 뭐 예. 늘 상존하는 위험 그렇죠. 분이죠. 기업하는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갖고 가족을 걸게 되면 뜨끔해지는 거죠. 그렇죠. 부부 일가, 뭐 장모, 뭐 아하. 하는 그 회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었고 아들이 정강 소속의 차를 아무 직원도 아닌데 타고 다녔다. 근데 막 이런 사실 것까지 가면 그건 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가족회사 같은 걸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개인적인 유용을 조금 하긴 하는데 이제 이번에 검찰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런 가족회사와 관련된 개인 비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치중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문체부 인사니 뭐 공정위 인사니 이렇게 그렇죠. 부당하게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터치가 안 된다면 이제 그 정강이라고 하는 회사와 나머지 그 기흥 CC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예. 전부 다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 주 혐의고 직권남용 중에서도 세월호 수사 방해. 네. 그거는 그 박영수 특검도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때 윤대진 지금 현재 이제 2차장 검사인데 예. 당시에 그 광주에서 그 형사 2부장에 있었었거든요. 형사 2부장. 지금 광주 2차장이죠. 부산지검 2차장. 예, 부산 2차장. 예. 근데 예. 그분이 이제 당시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에서 예. 너무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하고 인명 구조 못하니까 관련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려고 이제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예. 그러면서 이제 서버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예. 우병우 전 수석이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그렇죠. 외압을 많이 행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찬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18기. 변찬우. 네, 변찬우 예. 변호사가 그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괄 지휘했던 분인데 광주지검장이었었죠. 네, 당시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악연이 많아서 이제 옷을 벗으셨는데 그분까지 이번에 다 조사를 이미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관련돼 있는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많이 지금 소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그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지시했더니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안 왔으니까 특별 감찰반을 동원해갖고 네, 뭐 협박하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왜 획기적을 자꾸. 예, 뭐 뒤돌아서라 그러고 우리는 죄가 없어도 만들어내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협박하고 또 회유를 해서 핸드폰을 자진 임의 제출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핸드폰을 이제 뺏어서 그걸 복구해서 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했으니 당신은 내 말을 듣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 관련된 인사부장 개입이 되게 많아요. 뭐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권한 남용 행사했던 직권남용 것들, 이런 직권남용. 것도, 예.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들, 뭐 미래나 K스포츠 재단에서 알면서도 이제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들. 직무유기는 입증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사실 예. 직무유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적극적인 직무 포기 의사가 필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을 못하는 무능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적극적으로 나는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 포기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와야지 인정이 되는 죄예요. 그런 경우 거의 적용이 힘들다고 그렇죠. 봐야겠네, 이거는. 거의 적용이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니까 이제 자꾸 본인은 무능했다는 쪽으로 지금 연막전을 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거랑 횡령 배임이랑 예. 또 이제 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이런 것도 예.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갈 협박죄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특별감찰반을 동원해서 공무원들 불러다가 조사할 수 없는 내용까지 막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이고 양말 벗어 옷 벗어 아니 무슨 예전에 그 남영동 대공분실도 아니고 예. 어떻게 뭐 양말 벗어라 옷 벗어라 이렇게 다 벗겨놓고 그냥 취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기능 자체가. 예.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청와대 안에다가 미니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종의 대공분실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 취조를 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공갈 협박죄까지 포함시켜야 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더욱이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특수본에서도 못 밝힌 게
결국 최순실하고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모른다 그러잖아요. 최순실하고 모른다고. 관계를 사실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그 행보로 볼 때. 예. 그래서 뭔가 있다. 끈끈한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백 이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 특수본, 이기 특수본이 반드시 좀 밝혀주길 바랬는데 아직 못 밝히는 것 같은데 밝혀내서 사실은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순실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에피소드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에피소드예요. 그거 에피소드 넘어가기 전에 예. 노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 공갈이라고 하면 공갈로 취득되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 공갈이라 그러지 않나요? 이제 공갈은 행위니까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위협 같은 걸 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이득 취한 계산상 이득이 있어야 이득을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이제 뭔가 의무 없이 이렇게 뭔가 지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공무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공갈 협박은 사실은 조금 되게 어렵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술 먹다 너 지금 공갈 협박이야 이런 개념하고는 예, 법적 그런 개념이 거랑은 조금 다르죠. 틀리잖아요. 예, 예. 예. 에피소드요. 에피소드요? 예. 아, 잊어버렸는데 에피소드 아니, 그거 에피소드 뭐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치킨입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못 밝혀냈다 그랬었잖아요. 그거가 관련된 건데 어떤 사람이 특검에다가 사진 하나를 보냈어요. 어허. 그 사진이 뭐였냐면 홀인원 기념 패를 이렇게 찍으면서 밑에 이렇게 누구 같이 쳤다 이렇게 동반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순실, 김장자, 우병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으면서 홀인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흥시 씨에서 했다. 어허. 이런 식의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최순실하고 우병우 씨하고 같이 이제 첩을 썼을까? 장모랑?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홀인원까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뭐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고 그걸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냥 넘겼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씨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사실 무대기를 많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이 안 됐다.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못했다는 거죠. 아, 그게 특수본이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이종훈 평론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특수본이 검찰에서 이제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특수본이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세월호 관련 사안이나 특검이 조사했던 사안이 아니다. 네.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자락을 깔죠? 그러게요. 이게 보통 이렇게 원래 검찰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나라는 좀 의심이 좀 들긴 예. 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는 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혐의 흘렸거든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다. 아, 있긴 있다는 거예요? 네, 혐의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 새로운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혐의인지는 아직 뭐 특수본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던 가족을 같이 엮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해외 계좌에서 돈 들어온 거 그건가요? 뭐 그것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계좌로 추정되는 그 얘기가 계속 돌았었잖아요. 네, 뭐 돌기는 했는데 뭐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라. 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는 돌고 있죠. 네. 아, 탈세 혐의.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가족 무더기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강 쪽으로 좀 이렇게 출처가 의심되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 된 다음에. 민정비서관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예. 투자 자문업체로부터 돈이 그 M사와 관련된 거. 예. 수억 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일종의 뭐 그러니까 리베이트 아니겠느냐. 리베이트라고 하는 의혹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수입료, 누락된 수입료 예전에 예. 그런 거일 근데 수도 이제 있고. 수입료인지 예. 이게 뭔가 이렇게 권력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받은 사실상의 뭐 좋게 말하면 리베이트고 나쁘게 얘기하면 뇌물일 수도 있는 그런 예.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번에 아마 그 기소하게 되면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3억 원 정도를 네.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아마 본인이 이제
한번 변호사로서 선임을 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되게 잘 됐어요. 어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돈이 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뒀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이러면서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걸릴 걸 대비해서 다른 식으로 뭐 그림을 산다든가 뭘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용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걸 보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국세청이 올 초부터 동시로 조사를 지금 벌였거든요. 바로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탈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그 특수본 수사 결과에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포함 안 된 부분도 지금 계속 또 뭐 추적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정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게 조세 포탈 내지는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 쪽에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쾌하게 좀 얘기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이번에 들어가고 이미 워낙 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받을 때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잖아요. 워낙 근거와 증언과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도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렇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 수싸움을 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싸게 들어가자. 예, 그렇죠. 정말 전문 용어가 예, 싸게 들어가죠. 싸게 예.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핵심적인 5월 9일 정권 교체되면 무거워진다, 세진다. 이거.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범위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개인 비리적으로만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너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세월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되 뭐 나머지는 우리가 좀 건드리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양측이 검찰 특수본과 우병우가 확전 금지 협약을 맺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명분 쌓기라던가 나중에 검찰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조금 정리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당신 의협심이 많잖아. 이건 제가 내 보기에는- 목숨만 하나 불세워서 검찰을 살려야지.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인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는 없지만 이제 실제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특수본의 그 수사 라인일 가능성보다는 예. 오히려 검찰 수뇌부하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 수뇌부라고 누구라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찍었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걸릴 위험성이 바로 그거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가 뭐 아시다시피 이미 뭐 우병우 라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이제 협박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 내가 물고 그냥 들어가겠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협박이 가능한 것도 검찰 수뇌부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수천 통 뭐 전화 통화한 기록 뭐 또 발견된 것도 있고. 그래서 검찰 수뇌부하고 우병우 전 수석 간에 그런 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법리를 잘 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더욱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재미있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슬쩍 저희가 넘어갔는데 나 가기 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함의는 나 보내면 너희들은 멀쩡할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게 행간에 딱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글이. 그렇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야, 당신도 있잖아. 그 자리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럼 어떨까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병우야. 그거 해봐. 내 죽고 네 죽자. 되게 곤란하네요, 상당히. 예. 그럼 아니 검찰이 정말 쪼를까 아니면 왜 이래? 이제는 쫄 단계는 아니지, 사실은. 이제 검찰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거든요. 예. 더 이상 뭐 그런 거에 이제 휘말릴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이제 근거도 없는 건데. 근거는 있겠죠.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어허. 분명히 뭔가 들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됐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확히 어떤 걸 들고 있는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점은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이 모든 걸 총괄해서 한 사람이고 기획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실제 손발처럼 움직였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조금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게 하고 예. 대신에 실질적인 책임은 우병우 당신이 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지만 그렇죠. 검찰 네.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1인지와 만인지상인데 그렇죠. 절대적인 5개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데인데 그쪽에서 명령을 해요. 이거 수사해라. 하명 사건 원래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직권 남용이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신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거 해주니까 뭐 좀 영전됐어. 이게 떡고물로 영전이 됐는지 진짜 실력으로 영전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세월 좀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갔고 5월 9일이면 정권도 바뀌니 가라. 이럴 것이다 이런 건가요? 예, 원래 이제 상관의 부당한 예. 위법한 명령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권한이 있죠. 거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안 하고 그냥 상관이 시키니까 했다. 이거는 사실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서 검사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있었던 검사들이 예.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라고 해서 예. 알아보는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었다. 내지는 우리가 약간 좀 지나치게 했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근데 해서 그 검사를 그렇죠.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그 검사를 뭐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이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예.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협박이 될까? 그건 제가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 이쯤 되면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좀 쓸쓸하겠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절반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어허. 약간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러니까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막 이렇게 수사하고 그랬을 때 조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한 말이 전 딱 떠올라요. 뭐라고? 형 앞으로 나 안 볼라 그래? 그 얘기했대요? 예. 저는 이렇게 했는데 형 미쳤어? 뭐 그렇게도 예. 나오긴 했는데 제가 미쳤다는 본 말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본 형 왜 버전이 그래 조금 그랬어요? 더 예?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너 아니에요. 예. 하여튼 미쳤어는 아니에요. 오늘 그냥 묻어갈라 그러시네?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요? 네. 검찰에 걸렸어요? 전화도 여기저기서 오고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예. 본 이제 버전은 이제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들려서 이제 형 나 안 보려고 그래? 예. 그런 식의 전화를 이번에 다 하지 않았을까요? 검찰 수뇌부에 다 전화 걸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예. 취재가 안 됐고 노영희 변호사만 아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네요. 신발을 좀. 벗겨야 되겠어요. 네. 아니, 요즘 이제 전화는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예, 우병우 수석이 네. 여기저기다가 살려고. 하는 건지 떠보려고 하는 건지 뭐 지시를 내리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전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자, 박근혜 대통령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모집 광고를 냈죠. 예, 그랬죠. 예. 그 뭐 변호사단 내부에서도 지금 뭐 손발이 안 맞느니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특히 뭐 손봉규 변호사가 뭐 접견을 신청했다는 것도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다라고 되게 뭐 불쾌감을 표하는 말도 했다고 해요.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 신청한 거를 손봉규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이잖아요. 예, 몰랐다. 자기가 손봉규가. 몰랐다. 네. 손봉규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중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메시지가 나갈 줄 몰랐다. 네.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삼성동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내일 검찰 조사 앞두고 입장 발표가 있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입장 발표 없이 들어가면서 29자의 간단한 네.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 그럼 나중에 손봉규 변호사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그렇죠. 그때도 손발이 안 맞았던 건데. 네, 뭐 계속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거나 유영하 변호사를 굉장히 좀 신뢰를 하고 있는 듯이 뭐 접견도 계속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 최근에 뭐 자기 법률사무소에 뭐 3년 미만 변호사를 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뭐랄까 하여튼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이것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단어가 떠올랐던 단어인데,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면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9시부터 6시까지 면회를 하면은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뭐 그렇게 이제 면회를 하면서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뭐 잔심부름을 하기 위한 그런 변호사를 채용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 면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범규 변호사도 지금 면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취재하고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정식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담반에서 7명 내지 8명 여자 교도관을 배치했다고 하고, 네. 이건 언론에 안 나온 겁니다. 그거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온 얘기예요.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니,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여자 교도관 7명을 전담 배치한다는 거는 네. 한 명에 대해서 사실은 과잉이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받아들일 교도소장 수밖에 없죠. 재량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두 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맞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3년 미만 경력 소속 변호사 모집이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급여를 조금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3년 미만의 경력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스쿨 수료하신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분들의 이제 급여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임금 수준이 그러니까 어디에 쓰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일을 시키시겠죠. 뭐 서면도 쓰게 하고 뭐 잡일을 시키려고. 접견도 가게 하고 뭐 근데 접견은 아마 본인이 그냥 독점적으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것 같고 나머지 사무실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예. 들어요.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면 작업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하려고 하겠죠. 언론에 안 나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사람들 못 보고 이렇게 커튼 치고 있대요. 누가요? 대통령님이? 예, 대통령 그 방에. 방 주위에다가 못 보게 지나가다 혹시 그렇죠. 못 차단막 보게. 같은 거 해놨죠.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 그것도 또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건 안 이렇게 돼 나왔어요. 있어요. 여사동이 서울구치소에는 여사동이 2개가 있어요. 예. 1동하고 2동이 있는데 한 동에는 2층이고 한 동은 3층짜리예요. 예. 그리고 여자 수용자들을 접견할 수 있는 변호사 접견실이 3군데가 있어요. 예.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은 그 중에 이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방을 마련해서 예전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소파 협정에 네. 의해서 미군들 수용됐을 네, 때. 그 방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차단막도 만들어 놓고 또 뭐 교도관도 7명을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분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싫어해서 앞에다 이렇게 다 막아놓고 아무도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의 맨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럼 그러기-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유영하 변호사 이외에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봐야 되니까. 변호사로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예. 이제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안 드릴 가능성이 크죠. 예. 이재원 평론가님, 네. 오늘 원래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와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못 만납니다. 남사 여사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접견 가다가 만날 일은 없는데 최순실 씨하고는 많은 변호사들이 그랬거든. 공범관계, 핵심적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같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결국 남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예.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밖에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 계속 그렇게 소통을 좀 해온 것 같아요. 양쪽이 뭐 서로 이렇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대리인단의 전략을 봐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전략을 쓰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때 이미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뭐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사실은 마치 누구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진행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소통은 계속 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이라 그래서 그게 달라졌겠습니까? 변호인단 간에는 아마 계속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이죠. 예. 자, 블랙리스트 재판도 또 진행이 돼요. 이게 뭐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다 변호사 수준으로 이 법률 지식과 재판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 이거 어떻게 살죠 우리가 우리처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변호사 필요 없는 세상이 예, 있어요. 변호사들이 정말 살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 예. 지금 재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재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예. 그동안에 이제 계속 모르쇠를 일관을 해왔었었는데 어제 뭐 나온 기사에 의하더라도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그때 들어오면서 전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데 처음에 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블랙리스트 관리 얘기를 듣고 특히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아, 조윤선 장관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까지 왜 부인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부인했던 것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그렇게 나와서 아하. 이제 아마 오늘 재판에서도 그런 것들을 들이대게 되면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누가요? 조윤선 전 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조윤선 지금 그 진술은 조윤선 장관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제 어제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아, 조윤선 예, 장관이 듣고 예. 있으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인수인계 전임자로부터, 예.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얼굴이 처음에는 굳어졌다.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때 얘기고. 정무수석 인수인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하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또 중요한 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심리적 변화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분이 지금 구치소 생활을 잘 못 견뎌가지고 귤만 드시고 엄청나게 지금 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하루 종일 그 접견실이 3개밖에 없는데 접견실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변호인 접견은 그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편하고 계속 이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이 점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까지 법정에서 제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죠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뭐 김영재, 김상만 그런 병원 그 원장들처럼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읍소작전으로 갈 것이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윤선 장관은 그쪽으로 좀 틀었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하고 강박 증세까지 보이는데 사실 예. 그 안에서 잘 못 견디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 갔다 와봤죠? 안 갔다 와봤잖아요. 저는 구치소는 안 가봤는데 예.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의뢰인들이 많잖아요. 제 의뢰인들이. 무척 떨죠. 아니 근데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되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적응 못해서 조금 말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좀 지나고 나면 확실히 이제 얼굴들은 다 살이 좀 붙으셔서 세 번째 좋아지기도 부류가 하고. 있어요. 어떤 적응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기하는 사람들. 쪽팔리니까. 또 뭐 가면 우울증 이런 건가요? 감염성 우울증이요? 아니 참는 거죠. 참아요? 무너지면 지금 죽는다고 보고. 근데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너진 제가 거죠. 보기엔 무너지고 있어서 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기자들 통해서 이종훈 평론가님 네. 기자들 통해서 듣는 얘기는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나 혹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면 예. 실토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그 행복하게 말씀을 소위 하시죠. 말하는 이른바 그 멘탈이 예. 그렇게까지 강한 인물이 캐릭터가 못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갇혀 있죠. 게다가 이분이 또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까? 이 피부 관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조금 위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예.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예. 그런 것도 못하지. 그 여성으로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욱 더 지금 굉장히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거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마지막 결정적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요 법률 질문. 아,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조윤선 두 부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김기춘 끝까지 모른다. 조윤선 장관 사실은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갔을 경우에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아주 높은 법률 철학적 얘기를 했지만 법은 싸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네, 되게 형량에서 약간 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 그게 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정하게 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형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와야 되겠죠, 사실. 근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집행유예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집행유예 해주는 조건이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 정말 예, 범죄 인정하고. 저질렀다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하게 뉘우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개전의 정이 있는 게 또 예. 중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죄송하다.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의 그 증언 및 뭐 그 감청에 관한 법률인가 그거의 위반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위증했다는 아직 혐의로.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고발했네요. 고발했잖아요. 고소를 그래서 그게 1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징역형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따지면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5년 이하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세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가능하죠. 아니요, 김기춘 인정을 안 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또 끝까지 인정 안 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분도 사실은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식의 말을 조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분이 재판이 사실 지금 시작한 지가 오늘인가가 지금 첫 번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고 또 그렇게 전제로 끝까지 부인했을 경우에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 사실 집행유예 해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춘, 조윤선, 박근혜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과 서울구치소 그리고 남부교도소로 쏠려 있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그러니까 눈빛이 오늘 질문도 하기 전에 막 대답해요? 모든 문제 전문가를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벌써 다 그렇게 대충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알겠어요. 오늘 하십시오, 여러분. 네. 아니 눈빛이 좀 많이 겸손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절반만 겸손해졌다. 그래서 우리 이정훈 성원님 실제로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후속이 딱 이번에 돼야 딱 절반이 아니면 49%쯤, 51%쯤. 52%쯤. 52%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속이 딱 이게 절감이 돼야 그때는 확실하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딱 들어갈 때 그때 딱 이 청사 건물을 다 올려다 보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제 그런 광경이 연출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덜 겸손한데 사실은 오늘 검찰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족을 지금 무더기로 기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센 얘기다.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족까지 걸 수 있으니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워낙 뭐 이 후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류에 대해서 대강은 듣고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비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족에게까지 다 이게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의 이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괘씸죄 적용일 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뭐 여차하면 다 이렇게 안고 자기가 다 그냥 다 물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검찰이 아주 비장의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검찰 수뇌부가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어찌됐건 전담하고 있는 그 첨단 범죄 수사팀의 이군수 부장검사께서 뭐 개인적인 연고도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온가족 무더기 기소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웃는데요. 웃는데요. 탈세 관련된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탈세 의혹 관련돼서. 왜냐하면 정강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 지난번에 박채윤 씨인가요? 네, 박채윤 씨. 어느 병원 원장이죠? 그 이름 기억이 전찬 김영재 원장의 김영재 의원의 박채윤 부인을 그때 당시 배임 횡령으로 하려고 털었는데 그때 녹취록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회사하는 분들은 배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늘 노출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배임 횡령, 뭐 탈세 이거는 뭐 늘 상존하는 위험분이죠.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갖고 가족을 걸게 되면 뜨끔해지는 거죠. 그렇죠. 부부 일가 뭐 장모 뭐 하는 그 회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었고 아들이 정강 소속의 차를 아무 직원도 아닌데 타고 다녔다. 이런 것까지 가면
그건 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가족회사 같은 걸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개인적인 유용을 조금 하긴 하는데 이제 이번에 검찰에서 보고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우 전 수석 수사에 관련해 제19 감싸기 논란이 있었던 검찰. 이번에야말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게이트의 뿌리에는 최태민 일가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최태민 씨 의붓 손자이자 최순실 씨의 의붓 조카인 조영래 씨를 모시고 지난 40년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지난 2월 특검 수사에 이은 세 번째 수사기관 소환입니다.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인사 개입과 세월호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오늘 조사에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집중 조사할지, 또 조사 후 앞서 특검에서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그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우병우 전 수석. 과연 이번 조사를 통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불려나온 건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구속의 문턱에서 매번 돌아왔던 우 전 수석.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나오시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지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겁나게 얘기했는데요. 아, 그럼 또 다음 주부터 또 긴장해서 질문 말 못할 수 한마디 있어요. 드릴까요? 아, 질문이요? 예. 아, 다음에 주시면 안 될까요? 감옥 가고 싶어요? 아, 아니요. 요즘 감옥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변호사님? 네, 저도 무섭습니다. 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감옥 가는 분들 안 가게 빼줬으니까. 노영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모든 문제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이종훈 평론가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제가 보는 평론가 중에 한 16번째로 훌륭한 것 같아요. 아, 17번째 아니고. 아니, 위에 15명 아무도 없어요. 자, 우병우 수석. 네. 어떻게 됐어요?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죠. 레이저 쐈어요, 안 쐈어요? 그동안 뭐 레이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올 때 뭐 좀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눈을 약간 좀 내리까는 듯한 예. 좀 그런 표정이었고 그 전에 검찰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 깔아. 뭐 검찰에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에 들어올 때 보자는 거는 그런 가족회사와 관련된 개인 비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치중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뭐 문체부 인사니 뭐 공정위 인사니 그렇죠. 부당하게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터치가 안 된다면 이제 그 정강이라고 하는 회사와 나머지 그 기흥 CC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예. 전부 다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 주 혐의고 직권남용 중에서도 세월호 수사 방해. 네. 그거는 그 박영수 특검도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때 윤대진 지금 현재 이제 2차장 검사인데 예. 당시에 그 광주에서 그 형사 2부장에 있었었거든요. 형사 2부장. 지금 광주 2차장이죠. 아, 부산지검 2차장. 예, 부산 2차장. 예. 근데 예. 그분이 이제 당시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에서 예. 너무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하고 인명 구조 못하니까 관련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려고 이제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예. 그러면서 이제 서버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예. 우병우 전 수석이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그렇죠. 외압을 많이 행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찬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18기. 변찬우. 네, 변찬우 예. 변호사가 그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괄 지휘했던 분인데 광주지검장이었었죠. 네, 당시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악연이 많아서 이제 옷을 벗으셨는데 그분까지 이번에 다 조사를 이미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관련돼 있는 세월호 수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많이 지금 소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그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지시했더니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안 왔으니까 특별 감찰반을 동원해갖고 네, 뭐 협박하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왜 예, 백기적을 자꾸. 예, 뭐 뒤돌아서라 그러고 우리는 죄가 없어도 만들어내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협박하고 또 회유를 해서 핸드폰을 자진 임의 제출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핸드폰을 이제 뺏어서 그걸 복구해서 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했으니 당신은 내 말을 듣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인사부장 개입이 되게 많아요. 뭐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권한 남용 행사했던 직권남용 것들, 이것도. 직권남용. 예.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들, 뭐 미래나 K스포츠 재단에서 알면서도 이제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들. 직무유기는 입증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사실 예. 직무유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적극적인 직무 포기 의사가 필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을 못하는 무능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적극적으로 나는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 포기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와야지 인정이 되는 죄예요. 그런 경우 거의 적용이 힘들다고 그렇죠. 봐야겠네, 이거. 거의 적용이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아니까 이제 자꾸 본인은 무능했다는 쪽으로 지금 연막전을 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거랑 횡령 배임이랑 예. 또 이제 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이런 것도 예.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갈 협박죄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특별감찰반을 동원해서 공무원들 불러다가 조사할 수 없는 내용까지 막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이고 양말 벗어 옷 벗어 아니 무슨 저기 예전에 그 남영동 대공분실도 아니고 예. 어떻게 뭐 양말 벗어라 옷 벗어라 이렇게 다 뺏겨놓고 그냥 취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기능 자체가. 예.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청와대 안에다가 미니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종의 대공분실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러 뭐 기자한테 뭐 째려봐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레이저라고 불리기도 했고 아하.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사진이 찍혔죠. 그렇죠. 팔짱 팔짱을 사진. 끼고 있는 사진이 찍혀서 와 정말 저렇게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대체 피의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역대 최악의 검찰 굴욕 사진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검찰 창문마다 다 가리기도 했었는데 예. 또 그게 이제 우병우 때부터 비롯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대답을 했고 뭐 예. 이렇게 노려보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아하. 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네.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법조계 인사들 보기에 이게 위기에 처해서 연기하는 건지 진짜 심경이 변한 건지. 근데 진짜 심경이 변할 가능성은 잘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심경이 변했다기보다는 예. 이번에 상황이 조금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예. 그 나 정말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가기 싫다 그러면 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싫다는 얘기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거기 가기 싫다. 그러니까 구치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예. 한 걸 보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또 나 혼자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막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서 뭐 검찰 고위 관계자들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그런데 보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검찰 그 특수본 일기 수사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지금 세 번째예요. 이 특수본 일기 때 받았고 특검 네. 때 받았고 특검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나요? 특검 때는 사실은 검찰 관계자를 조사를 못했고요. 특검에서 검찰 특수본 일기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윤곽근 고검장이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묻혔어요. 묻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사 다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하게. 누가요? 윤곽근 팀장님이 그 고검장이.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지금 그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본 2기에서.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신들 그런 식으로
그 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날 넣으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서 같이 그냥 하자. 같이 묶이시면 되겠다. 예, 뭐 그런 아하.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근데 그동안에 특검에서는 아예 그런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조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사한 거 플러스 이번에 46명, 50명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승건 차장님이 지난번에 그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우리 너무 억울하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니네는 우리 수사 못한다고 하느냐. 막 화를 냈는데.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예. 확 기분 나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불쾌하다는 심정을 딱 드러내면서 하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이제 왔는데 우병우 수석의 얼굴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절치부심했다. 아하.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이번에는 간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 심리 분석, 사람의 인상 분석, 이게 전문가이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 취조를 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공갈 협박죄까지 포함시켜야 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더욱이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특수본에서도 못 밝힌 게 결국 최순실하고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모른다 그러잖아요. 최순실하고 모른다고. 관계를 사실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그 행보로 볼 때. 예. 그래서 뭔가 있다. 끈끈한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백 이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 특수본, 2기 특수본이 반드시 좀 밝혀주길 바랬는데 아직 못 밝히는 것 같은데 밝혀내서 사실은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순실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에피소드 이건 정말 아니 근데 에피소드예요. 그 에피소드 넘어가기 전에 예. 노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 공갈이라고 하면 공갈로 취득되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 공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제 공갈은 행위니까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위협 같은 걸 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이득 취한 계산상 이득이 있어야 이득을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이제 뭔가 의무 없이 이렇게 뭔가 지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공무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공갈협박은 사실은 조금 되게 어렵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술 먹다 너 지금 공갈 협박이야 이런 개념하고는 예, 법적 그런 개념이 거랑은 조금 다르죠. 틀리잖아요. 예, 예. 에피소드요. 에피소드요? 예. 아, 잊어버렸는데 에피소드 아니, 그거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치킨입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못 밝혀냈다 그랬었잖아요. 그거가 관련된 건데 어떤 사람이 특검에다가 사진 하나를 보내줬어요. 어허. 그 사진이 뭐였냐면 홀인원 기념 패를 이렇게 찍으면서 밑에 이렇게 누구 같이 쳤다 이렇게 동반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순실, 김장자, 우병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으면서 홀인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흥시 씨에서 했다. 어허. 이런 식의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최순실하고 우병우 씨하고 같이 이제 커플 썼을까? 장모랑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홀인원까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뭐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고 그걸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냥 넘겼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씨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사실 무대기를 많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이 안 됐다.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못했다는 거죠. 아, 그게 특수본이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이종훈 평론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특수본이 검찰에서 이제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특수본이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세월호 관련 사안이나 특검이 조사했던 사안이 아니다. 네.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자락을 깔죠? 그러게요. 이게 보통 이렇게 원래 검찰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나